안녕하세요.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경험의 도서관 새로운 책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트렌드 너머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패션 디렉터인 구리노 히로우미가 지은 책인데요. 출간 연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2022년부터 소개된 책이더라고요. 구리노 히로우미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로우즈라는 편집숍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바이어 겸 디렉터로 1980년대 파리 컬렉션을 시작으로 해서 35년 이상 일본 내외적으로 패션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책은 단순히 트렌드를 포착하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 너머의 어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어떤 바람,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이 시대만의 어떤 조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기민하게 포착하는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얼마 전부터 읽기 시작해서 지금 아직 읽고 있는 중인데요. 초반부터 이렇게 플래그를 많이 붙일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도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가로 어떤 가치를 교환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패션도 마찬가지로 문화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부제를 보니까 패션은 컬처와 비즈니스의 곱셈기호로 연결된 이런 등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새삼 이 비즈니스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사는 행위는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옷을 구매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저자도 결국 그 질문을 계속 갱신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제안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옷을 소개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옷이 천조가리가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옷을 입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나타내고 자기의 개성을 표현해 나간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지금 요즘 사람들이 굳이 여기서 옷을 산다면 왜 살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해온 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좋았던 구절들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팬데믹으로 근대 세계 현대 정치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지만 포스트 코로나는 21세기에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에 대해 국적이나 인종을 초월하여 같이 맞서고 인류가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료와 과학적 지식의 공유, 새로운 조직과 커뮤니티의 가능성, 자본의 유기적인 이동과 활용, 인류 시점의 식료 정책과 농업의 국내 자급, 부의 치우침과 끝없는 욕망과 점유욕을 넘어선 행복의 추구, 멀리 떨어진 자들의 상호 협력과 공동 투쟁, 기후변화에 대한 액션 등등 여기에 패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입는 것은 곧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확인이자 타자에 대한 인식이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깊이를 더하고 이해를 촉구합니다. 이 모든 행위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열면서 저자가 쓴 구절인데요. 읽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확인이자 타자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그리고 읽는 것은 곧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패션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이제 저자의 신념이 드러난 부분인데요. 뒤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자들과 인간이 상호 협력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될 텐데, 그럼에도 패션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삶에서,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의잖아요. 그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감각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비즈니스라는 점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롱스커트가 유행한다라고 해볼게요. 롱스커트가 유행하니까 롱스커트를 출시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롱스커트의 유행을 예측했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올해는 롱스커트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한 결과 올해는 롱스커트가 유행하니까 우리도 해야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흐름을 만드는 사람은 최초로 롱스커트를 세상에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사회 조류입니다. 옷의 색도 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옷을 제안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패션업계에서 진지하게 사회 조류를 파악하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옷을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쭉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꼼데가르송의 설립자 가와쿠보 레이, 지방시와 크리스찬 디올 등을 거쳐 현재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존 갈리아노 등입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옷은 굉장히 전위적이고 참신하지만 그것은 사회를 거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를 읽고 다음 세계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간 결과 이른바 트렌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압박이 모든 분야에 있지만 패션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새로움이라는 개념이 패션에서 내가 속해 있는 시대를 밀어내거나 거스르고 역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거스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하지만 곧 조만간 표면 위로 올라올 그 무언가를 한 발 앞서서 캐치를 하고 그 욕구들이 실현되었을 가까운 미래를 먼저 본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이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시대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 세계에 먼저 도달한 다음에 그 시점에서 옷을 제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서가는 거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살피면서 다음에 올 것에 대해서 예고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이 잠재되어 있는 게 표면 위로 드러나는 게 우리 시대 사람들의 꿈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진 세상에서의 관점에서 옷을 제안을 하니까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 다가올 미래를 지금 현실로 앞당겨 오는 구현해 나가는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한다라는 게, 트렌드를 만들어 간다라는 게 저희 DYD 브랜드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웠어요. DYD는 Dress Your Dreams라는 문장에 앞글자를 딴 브랜드명인데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 브랜드는 사람들이 아직 선택하지 않은, 그러나 선택하기만 하면 현실이 될 수 있는 좋은 인생 트랙이 있는데, 그 인생 트랙에 속해 있는 어떤 가치들을 옷의 형태로 표현을 해서 그걸 입는 순간 내가 그 인생 트랙으로 갈아타는 효과를 감각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꿈이 저 멀리 있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꿈을 입음으로써 Dress Your Dreams, Put On Your Dreams, 저희 이제 메시지인데, 그 꿈을 옷의 형태로 입어서 내가 되어감으로써 그 꿈을 이미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가져오는 것을 저희 브랜드에서는 추구하고 있어요. 이 지점이 이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생명으로 본다면, 이 저자 구리노 히로우미가 말하는 다음 세계에 이미 도달한 자로서 패션을 제안한다라는 메시지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쇼 보면은 굉장히 막 아방가르드적이잖아요. 막 난해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 패션에서 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지점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에서 전위는 사람들이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보여줘서 혀가 내둘리고 감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옷은 사람이 입고 사용하는 것이며 제2의 피부라고 할 정도로 사람과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에서의 전위는 예술가는 역할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름다워서만 안 되고 오히려 실용적인 그 가치를 중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얘기를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패션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예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기도 하고 때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세계를 보여주며 예술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패션은 실용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래 이어지지 않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패션 브랜드의 디렉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대요.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 생활자가 어떤 것을 신경 쓰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합니다. 이에 더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후에 소비 마인드는 어떤지 구체적인 테마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시대감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고객이 돈을 내고 사고 싶어 할 옷의 형태로 만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좋았던 거는 시대감을 파악한 다음에 그 시대감을 돈 내고 살 수 있는 옷의 형태로 만든다는 거였어요. 이때 제가 약간 발상이 전환이 됐던 게, 저는 단순히 그냥 옷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어떤 취향 표현, 정체성 표현,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서 느껴지는 공통의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을 옷으로 표현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옷의 형태로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옛날 광고나 옛날 영화들을 보다가 재밌어하는 부분이 바로 또 패션이잖아요. 이때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는 옷을 이렇게 입었네? 왜 머리를 이렇게 볶았지? 이게 이때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우리가 이런 거를 낯설고 재밌게 여기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한두 명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식으로 입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패션에서, 패션이란 옷의 형태에서 우리는 그 시대를 만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대의 감각을. 근데 감각이란 말이 감각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그 와닿지 않잖아요. 감각 있어라고 할 때 그 말이 손에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옷을 딱 보면은 어떤 옷의 색깔과 소재와 형태를 가지고 그 시대를 우리가 손에 잡힐 듯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어떤 따라가는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제안하고 한 발 앞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다음 시대에 먼저 도달한 다음에 그 시대의 감각을 제안한다고 했잖아요. 현 시대에게. 앞으로 도래할 세상을 보여주면서. 다음에 올 시대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이런 일반적인 생활자들도 생활 속에서 감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감지하고 있어요. AI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급격히 달라질 거다라는 어떤 불안감과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근데 곧 임박해 있단 말이에요. AI가 인간과 거의 뗄 수 없는 존재로 일상에 침투할 미래가요. 그게 이미 현재로 와 있는데 그 미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옷에 대해서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시대 감각을 옷을 통해 표출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다움을 어떻게 지키려고 애쓸까? 그 지점을 읽어낼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DYD도.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제 서문에서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두 명이 모여갖고 해결할 수 없는 전 인류 차원의 문제들에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난도 일어나고 기후위기, 환경위기, 경제위기, 문화위기, 세대 차이에 대한 두려움,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교육의 어떤 필요성,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라를 불문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같이 맞잡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텐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 감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아무리 갈리더라도 그 사람들이 함께 맞대고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려면은 그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고 그 위에서 공통의 경험에 대한 어떤 공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대화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브랜드로서 일반 대중에게 패션을 제안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올 시대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잘 살고 싶을 텐데 나답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 패션은 어떤 형태를 띄어야 할까 네,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어떤 시대의 감각, 조류, 공통감각 이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기대 심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비전을 통합을 해서 옷의 형태로 제안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책을 통해서 패션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이 시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주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거를 소비하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지를 정말 내 눈으로, 내 귀로 보고 듣고 내 발로 뛰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맞닥뜨려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이제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로 뛰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저자도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미국이나 유럽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때마다 무조건 일부러 지하철을 탄대요. 버스를 타고. 그리고 내 발로 그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그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하는 모습이라던가 표정 같은 거, 계급 차이, 뭐 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사람이 사는 거리를 오가면서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찰한 것이 내가 이렇게 패션 브랜드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디렉팅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재산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할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거리에도 많이 다니고, 매장에 들어가서 일부러 진짜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사면서 주인과 대화도 해보고, 서점이나 갤러리, 미술관에도 들러서 전반적인 문화 흐름도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마니아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문화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막 소위 유행이라고 하는 옷들을 제가 막 줬지는 않아요. 줬지는 않고, 그리고 뭐 K-팝이나 아니면은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것도 저는 예스럽게 있는데도 거의 안 챙겨봐요. OTT 그런 채널들도. 그런 걸 좀 별로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는 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 DYD 브랜드가 타겟으로 하는 그 고객들은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런 전반적인 문화 흐름에서 빠져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사람들답게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발로 뛰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뭘 보면서 깔깔깔 웃지? 뭐 거리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지? 어디다 돈을 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하는 것은 그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변별점을 갖는 또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집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는 특정 어떤 사람들, 저와 어떤 결이 맞는 사람들, 또는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그들 사회 속에서 속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을 안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지를 읽어내서 그들이 옷을 입고 이 나머지 사회 사람들과 어울릴 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민을 조금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브랜드를 그런 관찰을 통해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이 시대 흐름에서 비껴가 있을 순 없잖아요. 저 한낱 개인일 뿐인데, 그럼에도 나는 이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거는 나는 돈 주고 사지 않을 콘텐츠야 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왜 그런 감각을 갖게 됐는지,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 문화 소비에 있어서도 그거를 좀 꼼꼼히 뜯어보고, 나와 비슷한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저희 브랜드가 소개하는 옷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다른 제안이자 어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좀 난해하지 않은 재미있는 전위적인 어떤 제안으로서 네,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는 이제 여성복 브랜드인데 기본적으로 내 삶 안에서 창조성을 좀 발휘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어요. 그 창의성이라는 거, 창조성이라는 게 정말로 뭐 예술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요리사든 아니면은 뭐 다른 업계든 간에 자신이 하는 일을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대로 계속 배워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성취감을 느껴가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인데 그런 여성들이 있다면 그런 여성들에게 제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AI도 발달하고 아이도 잘 낳지 않고 뭔가 반복적인 어떤 하나의 일만 하지 않는 시대,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있는 한 여성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의 창의력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표출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걷어내야 되는 장애물들은 무엇이며 그들이 계속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옷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멀리 갈 것 없이 사실 모든 기획의 출발점은 기획자 자신의 삶에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라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점점 어떤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화된 작은 흐름들이 영향력을 또 각각 가져갈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저와 어쨌든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패션이라는 매개를 통해 만나고 싶은 것인데 또 같이 꿈을 이뤄 나가고 싶은 것인데 그럼 나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옷이 아니라 내가 만든 브랜드의 옷을 내가 입고 싶다고 할 때 나는 그럼 어떤 옷을 입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 옷을 통해 나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옷을 통해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나에게 자유로움이란 무엇에 대한 자유로움이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고 왜 난 하필 창조성,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다 라는 키워드를 우리 브랜드 철학을 묘사하는 어떤 문구에 넣었는지 나는 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어떤 문제를 품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패션 브랜드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왜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지 왜 충분히 더 창조하지 못하는지 더 내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지 더 주체적이 될 수 없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 일상을 좀 돌아보면서 분석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성숙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인 브랜드라는 말이 너무 식상해질 정도가 되었지만 정말로 정말로 그런 세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브랜드인 세상, 각자가 미디어인 세상, 각자의 삶이 그 각각 고유의 길들이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어가는 거,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거, 라이프 스타일이 정형화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희 브랜드를 통해서 그러한 개방성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옷을 통해, 옷의 형태로.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고요. 어쩌면은 제가 좀 이 책을 만나면서 DYD 브랜드가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좀 직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책을 쓰신 분은 패션 디렉터인데 이분은 하나의 브랜드, 그러니까 모노 브랜드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아까 유나이티드 에로우즈라는 그 브랜드 안에 수많은 독특한 개성 있는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편집자이자 큐레이터로서 패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스친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계속 분화되고 있고 개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라면, 미니 브랜드들이 많아지는 세상이라고 할 때 그럼 저의 역할은 내가 만든 옷 너네 다 똑같이 입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만 너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고객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도 개성있고 고유한 브랜드인데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요? 라는 어떤 매력적인 제안을 던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각각의 미니 브랜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큐레이션으로서의 통합적 브랜드를 제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DYD 브랜드를 창업하기 전까지 계속 해온 일이 출판 편집자였고 기획 출판하면서 그 다음에는 미술 비평하고 전시 기획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큐레이팅해서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맞춤형 그런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은 패션으로만 영역이 확장된 것일 뿐 제가 하는 활동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하는 브랜드가 약간 좀 편집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또 제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제작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선보이는 그런 컬렉션도 분명 있겠지만 내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미래 시대와 지금 시대를 기민하게 읽어내는 창의적인 어떤 브랜드 디자이너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연결해서 그 맥락을 제안하는 그런 큐레이션을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방법으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제가 이제 패션 실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이 업계에 오랫동안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감각 있고 훨씬 경험이 많고 훨씬 참신한 여러 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다면은 그 브랜드들과 제가 좀 손을 잡아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접근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진짜로 제가 입고 싶은 옷, 저한테 영감을 준 많은 뮤즈들, 여성 예술가들 이런 분들과 어떻게 보면 같이 만들어가는 독특한 옷들도 선보일 예정인데 그걸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컬렉션과
여러 소규모 미니 브랜드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 어떤 큐레이션으로서의 어떤 브랜딩? 네.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DYD 브랜드를 통해 어떤 비전을 옷의 형태로 공유하게 될지 너무 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진행 상황 공유해드리고 또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이런 경험의 도서관을 통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의적이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